네, 안녕하십니까. 이루신문의 신민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우울한 소식, 여름 휴가철이 끝났습니다. 왜냐면 1년 중에 가장 큰 영화계 성수기는 바로 7월 한 중하순부터 8월 한 중순까지 이어지는 여름방학 및 여름 휴가철이죠. 왜냐면 평소에 보면 주중에는 뭐 박스오피스 1위 하는 영화도 한 4만, 5만, 많이 들면 한 6만 이렇게 들고, 주말에 뭐 한 5, 60만도 들고 뭐 이러는데, 이제 방학 때랑 여름 휴가철에는 이제 주중에도 뭐 10만 넘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훨씬 관객 수가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 성수기는 아무래도 쉬는 날이 많은 요때 여름 성수기, 두 번째가 연말 연초로 이어지는 그 겨울 성수기, 그때도 이제 겨울 방학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휴가는 따로 없지만 그래도 뭐 그때 연말 연초에 많이 쉬고, 특히나 또 영화 많이 보는 계절이니까 두 번이 대목인데, 특히나 가장 최고의 대목은 여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거에는 이제 추석 명절 때도 굉장히 성수기여가지고, 근데 과거 추석이 성수기던 시절에는 한국 영화는 힘을 못 썼죠. 추석에는 무슨 영화를 봤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무조건 성룡 영화였었죠. 한때 추석은 무조건 성룡이 된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여름에는 굉장히 대작,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이런 여름 시즌에 한 편 정도 딱 이 시즌을 이끌어갈 영화를 텐트폴 영화라고 하는데, 올해는 텐트폴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2020년 여름에도 2021년 여름에도 개봉을 못했던 영화들이 몰려서 개봉하는 바람에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거장들이 대거 충돌하면서, 그래도 아무리 거장들의 영화가 여러 편 개봉해도 극장은 한계가 있고 스크린 수도 제한이 있고 관객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흥행에 성공하는 감독과 실패하는 감독이 나오기 때문에 거장 감독들의 오징어 게임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선 쌍천만 감독인 최동원 감독이 등판했죠. 최동원 감독은 단 한 번도 흥행에 실패하지 않은 최고의 흥행 메이커이고, 두 번째 김한민 감독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역대 최다 관객을 자랑하는 명랑의 감독이고, 특히나 이번 영화 한산은 명랑의 후속편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관상, 더킹 뭐 이런 영화들은 한 편은 거의 1000만 가까이 갔었고 한 편도 500만 넘겼었는데, 흥행성과 함께 작품성도 인정을 받았던 그런 영화에 한재림 감독도 이번에 돌아왔죠. 이렇게 이제 최동훈, 김한민, 한재림 감독이 동시 등판을 거의 2주 간격으로 했고, 한 주 간격으로 한 영화도 있었을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약간만 더 이 폭을 넓혀서 6월 말로 가면 깐느박 박찬욱 감독도 있었죠. 게다가 깐느박이 이번에는 깐에서 감독상을 받은 헤어질 결심을 들고 왔죠. 뭐 세계적인 거장까지 해가지고 뭐 엄청난 감독들이 많이 이번 여름에 개봉을 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감독이 누구였냐면 신인 감독 이정재. 게다가 배우 출신이기 때문에 약간 또 그런 거 있거든요. 배우가 무슨 감독을 해. 배우 출신 감독이면 그래 뭐 배우 감독도 하겠지만 뭐 약간 감독으로서의 자질은 좀 낮게 보는 그런 게 있었죠. 신인 감독인데다가 그냥 신인 감독도 맛보기 버거운 감독 4명이 6월 말부터 연이어 개봉을 하는 상황에서 신인 감독, 그것도 배우 출신 감독이 출사표를 내밀었으니 누가 봐도 그래 뭐 흥행은 좀 되겠지만 이정재, 정우성 인기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결국은 제가 이들의 격돌을 오징어 게임이라고 얘기한 이유에서 알 수 있듯이 승자는 결국, 물론 흥행으로 보면 김한민 감독의 한산이 가장 앞서 있긴 하지만 뭐 여러모로 봤을 때 가장 호평을 받고 있고 가장 언급이 많이 되는 감독은 신인 감독 이정재가 됐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영화 평론가 중에 최강희 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분은 모든 영화를 매우 박하게 평을 하세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영화 기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영화인이다. 그냥 다 같이 한국 영화 잘 되기만을 되게 바라는, 그래서 외화는 되게 안 좋게 평가하고 우리나라 영화는 다 재밌다 그러고,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영화 매체나 영화 언론이 많이 그 독자들의 신뢰를 잃은 게, 아니 뭐 이놈의 한국 기자들은 전부 다 한국 영화 다 재밌다고 하니까 극장에서 영화 보면서 아 또 속았다 막 이러면서 오히려 좀 한국 영화 기자들이 신뢰를 잃었다는 얘기도 나올 정도인데, 최강희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렇게까지 하는 영화계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영화계에 좀 쓴소리를 많이 하는 평론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강희 평론가가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건 뭐 이분의 성향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분이 누군가를 좋게 평가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호평보다는 악평을 주로 하는 평론가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본인 페이스북에 어떻게 글을 남겼냐면, 단순한 감독으로 데뷔한 게 아니라 작가로 데뷔한 것이다. 영화로 역사를 서술하는 작가. 감독이 아니라 거의 작가주의의 레벨로 이정재가 넘어간 거죠. 그 다음 표현이 최고의 호평인데, 헌트는 나홍진의 추격자에 필적할 만한 데뷔작이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뭐 배우 출신 이런 거 다 떼서 지금 신인 감독들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극찬이에요. 나홍진의 추격자만한 데뷔작이다. 그 호평, 그 극찬을
이정재 헌트가 받았어요. 뭐 이제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좋은 영화로 보여지는데 이제 그 여름방학과 여름 휴가철이 거의 끝나는 때를 언제로 보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 21일이 그 끝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8월 21일 주말로 이제 사실상 이제 여름 이제 성수기는 끝이 난 거고, 물론 이제 개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객 수는 더 붙어가겠지만 보통 이제 여름 성수기라고 하면 8월 21일까지로 올해는 구분을 하는데, 그때 스코어를 보면 여름 극장가에서 가장 흥행에 성공한 영화는 모두가 앞서 얘기한 한국 영화들 가운데 한 편일 거라 예상했는데 예상외로 탐 크루즈가 출연한 탑건 매버릭이 786만 명으로 1등이에요. 사실은 한국 영화 4편의 이런 거센, 그러니까 영화가 재미가 있건 없건 첫 주는 흥행이 되니까, 또 스크린 대부분 가져가니까 이 방해가 없었다면 제가 봤을 때 탑건 매버릭이 충분히 1000만을 할 수 있었던 영화로 보여지는 그런 최고의 흥행을 기록했고, 한국 영화 중에서는 한산용의 출연이 671만, 그리고 지금 헌트 같은 경우에는 300만을 딱 넘겨 304만을 갔죠. 그 마지막 주말까지. 그러면서 이제 8월 10일 헌트가 개봉하면서 박스오피스 1위는 헌트, 2위는 한산의 구도가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 그때 기준으로 보면 8월 10일부터 12일 동안 그 헌트가 300만을 기록하는 사이에 한산은 181만 명을 동원했어요. 지금 상황에 한산이 가야 할 길은 115만 명이 더 필요해요. 저도 뭐 대한민국 영화 기자라 한국 영화 1등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탑건 매버릭을 이기려면 115만 명이 더 필요한데, 과연 헌트와 맞싸우는 12일 동안 180만 명을 동원했는데 과연 앞으로 115만 명을 더 동원할 수 있을까? 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성수기는 끝났기 때문에. 게다가 최근에 브래드 피트가 한국에 왔죠. 괜히 왔을 리 없죠. 내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블리트레인이라는 영화를 홍보를 하기 위해 왔었는데 블리트레인이 8월 24일 날 개봉을 하니까 이 영화에도 좀 관객이 몰리고,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스크린 수가 그쪽으로 또 배정이 되니까, 블리트레인 예상일이 별로 재미가 없으면 한산이 115만 명을 더 동원해가지고 탑건 매버릭을 이길 수 있을 테고, 블리트레인이 좀 인기를 끌면 약간 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역시 김한민 감독의 한산은 671만 명, 거의 이제 700만 명, 800만 명 가고 있는데, 300만 명이면 뭐 성공했다고, 뭐 제일 잘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아쉬운 부분은 8월 10일날 개봉했다는 거예요. 외계인 개봉하고 한산, 비상선언 네 번째다 보니까 그 여름 성수기를 누릴 수 있는 기간이 가장 짧았죠. 그러니까 12일 만에 여름 성수기가 끝난 거예요. 지금 헌트 입장에서는. 이후에도 계속 뭐 제가 봤을 때는 한동안 박스오피스 1위를 계속 지켜갈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워낙 대작들이 연이어 개봉하니까 밀어서 이제 좀 간격을 둬가지고 8월 10일로 정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좀 공격적으로 8월 한 15일 전후해가지고 빨리 개봉했으면 훨씬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마 그 누구도 지금의 상황을 외계인 비상선언이 이렇게 안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었을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헌트에게 주어진 우선 당면과제는 관객을 앞으로도 한 120만 명 정도는 더 동원을 해야 돼요. 왜냐면 손익분기점은 넘겨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개봉한 한국 영화들이 다 워낙 블록버스터 대작이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 되게 현실적이지 못해요. 우선 한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671만인데 손익분기점이 얼마였을까요? 600만 명이었어요. 여하튼간 600만 명이니까 손익분기점은 이제 딱 넘겼죠. 이제부터는 이제 돈을 버는 상황이 된 거고, 외계인 일부 같은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이 무려 730만 명이에요. 그런데 관객 수는 지금 135만 명이에요. 730만 명을 동원했어야 되는데, 비상선언 같은 경우에는 200만 딱 넘겼거든요. 202만 명 정도 수준인데 손익분기점이 5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외계인 일부와 비상선언은 두고두고 한국 영화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망한 블록버스터 영화가 될 걸로 보여져요. 지금 이제 헌트 같은 경우에도 420만 명 정도 되니까 앞으로도 한 100만 명 이상을 더 동원해야 되긴 하지만, 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역시 이제 블랙트레인이 얼마큼 잘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앞으로도 좀 왜 그 블랙트레인 제외하고는 8월 달이나 9월 초에도 그닥 큰 영화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계속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면 뭐 충분히 100만 명 이상은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은 이제 손익분기점 넘고 얼마까지 더 가느냐, 이게 관건이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아카데미에 갈 수 있었던 방법은 딱 하나였어요. 옛날 외국어 영화상, 지금의 국제장편 영화상의 후보가 되는 건데, 그거는 각 나라에서 한 편씩만 출품이 가능하고, 그 중에 숏 리스트라고 10편 압축하고 그 다음에 5편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데, 지금까지 한국 영화에서 그 기생충전에 가장 잘 된 건 버닝이
그 숏리스트 10편에 포함됐던 본상 후보가 되지 못하고 그때도 막 축제였어요. 우리가 드디어 숏리스트에 이름 올렸다라고. 바로 그 다음에 기생충이 뭐 국제장편 영화상을 비롯해가지고 그냥 주요부문을 다 휩쓸었죠. 근데 그때 주요부문 다 휩쓸었던 가장 큰 이유가 기생충은 미국에서 개봉을 했거든요. 미국 6대 도시 이상에서 개봉을 해야지만 출품 자격이 주어지고 그래가지고 상을 받은 거였는데 헌트도 지금 12월 달에 미국 전역에서 개봉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카데미에 그 출품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죠. 근데 헌트는 월드스타 이정재가 주연 및 감독을 한 영화예요. 게다가 9월달에 에미상에서 나무주연상 받을 가능성 굉장히 높고 그 오징어 게임 이정재의 힘이 헌트를 아카데미까지 데리고 갈 수 있는 상을 받으면 더 좋겠지만 상을 받지 못해도 후보작만 된다고 해도 굉장히 화제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식 후보는커녕 예비 후보 10위에만 들어도 대단했던 게 그게 한 2, 3년밖에 안 된 이야기거든요. 기생충 때문에 우리의 지금 코가 높아지고 눈이 높아져서 그렇지 사실은 한국 영화가 뭐 미국 영화제 속에 상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리고 뭐 또 받으면 좋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헌트도 상을 받으면 좋겠지만 후보만 돼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헌트가 그 좀 늦게 개봉해가지고 약간은 아쉬운 성적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흥행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걸 기대하고 이렇게 이정재 감독에게 큰 관심이 쏠리면서 국내 각종 영화제 신인 감독상 뭐 다 싹쓸이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감독상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게다가 대본을 썼기 때문에 각본상도 그렇고 게다가 배우예요. 나무주연상까지 받을 수도 있고. 아까 이제 그 나홍진 감독의 필적하는 신인이라는 평을 받았었는데 나홍진 감독 같은 경우가 2008년도에 추격자를 내놓고 각종 영화제 신인상, 신인 감독상은 다 휩쓸었고 뭐 작품상 받기도 하고 감독상을 그냥 받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특히 이제 그 2008년에 열렸던 제7회 대한민국 영화대상에서는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신인 감독상, 각본 각색상 그리고 그때 김윤석 씨가 나무주연상도 받았거든요. 총 7관왕을 기록했는데 7관왕 중에 나무진 감독이 혼자 감독, 신인 감독, 각본상 그리고 작품상도 사실상 감독상이라고 봐야겠죠. 다 휩쓸었어요. 만약에 정말 그게 필적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이정재 감독이 신인 감독상, 감독상을 받고 뭐 각본상도 받고 그런 와중에 또 하나 이분은 본인이 직접 나무주연상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지난해 오징어 게임으로 2021년은 이정재 해였다라고 하지만 헌트 한편으로 2022년도 이정재 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영화계 사람들께 만나서 얘기를 들어오면 그만큼 더 칭찬을 많이 하는 게 정우성 씨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 개봉을 앞두고 이정재 감독이 뭐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기 절친인 정우성을 가장 멋지게 찍어주고 싶었다. 연출도가 마치 좋은 영화보다는 정우성을 멋지게 찍어주고 싶었다로 보일 만큼 그런 발언도 했었는데 실제 영화를 보면 이 영화는 철저하게 이정재가 이끌어가는 이정재가 가장 돋보이는 영화였어요. 본인이 감독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 주연을 맡았던 정우성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정재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물론 영화에서 두 사람은 팽팽하게 대립하는 관계인데 영화에서 이정재가 빛날 수 있는 건 그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받쳐주는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둘이 친한가 보다. 정우성이 친구를 위해가지고 정말 잘해줬다 이런 평이니까 그런 평이 많다 보니까 제가 아는 영화 관계자들은 막 정우성 칭찬하면서 오히려는 그 얘기를 해요. 좀 있으면 이제 그 정우성도 감독 데뷔작이 공개가 되거든요. 보호자라는 영화인데 그래서 이렇게까지 정우성이 열심히 도와줬는데 이정재 헌트만큼 보호자도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뭐 정우성 씨에 대한 칭찬도 줄을 잇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굉장히 오랜 기간 영화계에서 우정을 다져온 이정재와 정우성이라는 배우가 이렇게 뭔가 이제 그 어느 정도 세대를 지나면서 감독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칭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배우들, 이제는 이런 감독들을 가진 한국 영화가 굉장히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여하튼 올해 여름 이제 그 치열했던 그 어느 때보다 3년치 영화가 한꺼번에 격돌하면서 붙었던 이 전쟁터에서 예상외로 이정재 감독이 가장 호평을 받았다는 부분 이정재 감독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말을 건네고 뭐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큰 사랑을 보내줬기 때문에 더 좋은 영화, 더 좋은 작품으로 또 관객들에게 보답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 보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